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학교 담장 너머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솔직한 목소리,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횟수를 따져보니까 150화예요. 23년도 4월 4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150주를 계속한 셈이네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100, 150, 200 뭐 이런 때 좀 기념하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제가 미처 이걸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으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인간의 의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구상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화 오아시스에서 문소리 배우가 부른 내가 만일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자, 내가 만일 문소리 배우의 아주 담백하게 부른 목소리였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1970년대 캄보디아의 비극을 다룬 영화 킬링필드, 그리고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의 기록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두 작품은 우리에게 묻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자, 이 영화 킬링필드와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 방송 후반부에 소개하고요. 먼저 차원 기자와 성현지 님이 전하는 소식을 듣겠습니다. 원래는 가장 먼저 수원 외고 학생들이 준비한 동아리 활동으로 제작하는 코너죠. 그 코너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수원 외고 학생들이 3기 학생회가 구성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작품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야 되니까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두 곡 듣죠.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듣고 왔습니다. 차원 기자가 전하는 교육 소식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차원 기자님하고 저하고 또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원 기자님한테 오늘 전하실 소식이 무엇인가 제가 전하겠다 그랬죠. 자, 오늘 전할 소식을 차원 기자님은 이걸로 전해 주셨어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 본임, 학생 교칙 개정 권한 보장 등 눈길. 요즘 왜 교육감 선거 한창이잖아요. 선거가 한창이 아니라 예비 후보들의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과연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있는가? 글쎄요, 직접 듣고 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 네, 오늘은 이 기사를 제가 차원 기자에 빙의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언론 창 3월 3일자 기사인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민의회 리더십 기초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5팀으로 나눠 개발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시민의회 전국 포럼을 통해 이걸 발표를 했네요. 정책 개발 과정은 서울 국회의원 회관과 거꾸로 캠퍼스 등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5개 팀이니까요. 스코퍼즈 팀이라고 있는데 선이주 후 개발 정책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남대문 쪽방촌 상담소 실장과 인터뷰를 했고 가장 도움이 됐던 정책으로 선이주 후 개발을 꼽았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주민이 살 공간을 먼저 마련한 후에 쪽방촌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남대문 공공임대주택인 해든집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내용에서 실제로 주거 환경이 극심하게 열악한 지역에 한해서는 사업 추진 동의 요건을 토지 및 주택 소유주의 과반수로 완화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식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청취참 팀은 청소년 참여 기구의 지방정부 답변 의무화를 제안했다고 하네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 제안 수용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 정치 참여도 저하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지자체장은 청소년들이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서면 응답하는 의무조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부셔 팀은 장애인 취업정보 접근성 개선을 제안했네요. 경증 장애인 대상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고 전용 권역별 공채 설명회를 연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취업 지원은 개인의 노력 차원이 아닌 제도적, 정보적 장벽을 보완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공공정책이라면서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통합을 도모하는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고 학점제팀, 학점제도 있네요. 정읍시 선택과목 전형학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현재 선택과목 개설 한계, 교사 인력 부족, 폐교 증가 등 복합적 교육 여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정읍시 내 폐교인 이평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선택과목 중심 학교로 전환한다면 수도권과 지방 간 선택과목 수 차이를 줄여서 대입의 형평성을 이루고 기존의 방식에 비해 선택과목 개설이 쉬워서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쉬울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내 꿈은 여의도 팀은 교내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의 교칙 개정 권한 보장 정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칙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 설명회, 수의 과정 등이 부족하거나 충분히 안내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을 해서 학생회와 소통,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령 제도가 존재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절기 바지 착용 허용 등에 대한 교칙 개정을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반드시 이 교칙 개정 시 학생의 의견 반영 여부가 학생들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보장한 제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5개 팀이 제안한 이 정책들 우리가 새겨볼 만한 지금의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다음 주에는 차원 기자 다시 모시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차원 기자가 전하는 교육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그리고 All for One의 Someday 듣고 왔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현지 간사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성현지 간사님도 아마도 이제 새로 봄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바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현지 간사입니다. 네, 뭐 요즘 어떠세요? 봄도 왔고 이제 바쁘지 않나요? 네, 저 벌써 3월인 게 믿기지가 않고요. 저희 음, 3월은 경기지속협 소식뿐만 아니라 SDG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3월에요? 부분도 네, 맞습니다. 3월에 SDGs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념일이 많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성현지 님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 전해 주실까요? 네. 저희 먼저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제 이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성취를 기리는 날로 저희 이제 SDG 목표 중에 5번 성평등과 연결이 되고요. 저희 이제 성평등이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거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지속협도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3월 13일에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경기여성대회 성평등 캠페인에 함께할 예정인데요. 혹시 이날 수원역 지나가시거나 혹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이제 방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월 22일 세계물의 날입니다. 이 세계물의 날은 SDG 목표 6번 깨끗한 물과 위생과 관련된 날입니다. 세계물의 날을 통해서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 다시 인식을 하고 일상 속에서 물 사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굉장히 유명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이제 어스아워, 한국어로는 이제 지구촌 불끄기 캠페인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캠페인은 전 세계가 함께를 하는데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시간 동안 불을 꺼서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 캠페인은 SDG 목표 7번 에너지와 13번 기후위기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월이 이 SDG와 관련된 기념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청취자분들도 한번 오늘 이렇게 아시게 되셨으니 한번 일상에서 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참여도 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3월 8일이 아니고 3월 13일. 네, 예, 저희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네, 캠페인이 있다고 했네요. 몇 네, 시에 하는 맞습니다. 거죠? 저희가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2시부터. 네. 그 수원역 이 거리 지나가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청취자분들이 참여를 할 거예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올해는 보니까 3월 28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 끄기, 뭐 잠깐 불 끄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지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 지속협 소식을 전할 때 3월에 SDGs 기념일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3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경기 여성대의 성평등 캠페인,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 세계가 함께하는 어스아워 지구촌 불 끄기 캠페인, 우리 꼭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빅마운틴의 베이비 I Love You Way,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의 When You Are Smiling 듣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 전쟁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영화 킬링필드와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준비했는데요. 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종군 기자 시드니 샌버그와 그의 조력자인 디트 프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전쟁이 터지고 모두가 떠날 때 프란은 가족을 먼저 보내고 끝까지 현장에 남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뜰이라 불리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이 영화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수천 명의 유골이 널브러진 진흙탕을 건너 탈출하는 프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를 버티게 한 건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 시드니와의 우정,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이 비극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죠.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 영화의 엔딩 장면, 파이널 씬 들으며 여기에 삽입된 존 레논의 이매진 리마스터 곡으로 듣겠습니다. 유대인 수용소 번호 119104로 불리던 프랑클은 깨달았습니다. 나치가 나의 옷을 뺏고 머리카락을 밀고 내 이름을 뺏어갈 수는 있어도 결코 뺏을 수 없는 단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공부가 힘들거나 삶이 힘들거나 미래가 불안한가요? 프랑클은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요.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나나 무스쿠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왔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건너온 디트 프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 앞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랑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친절하기로 혹은 끝까지 버티기로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와 책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연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과 함께하길.